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은 지역과 나라의 사람들이 더 병에 많이 걸린다는 거죠. 단백질과 지방의 상관관계를 밝혀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고기는 오히려 과다 섭취가 문제지 안 먹어서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단백질이 인체에 꼭 필요하니까 이거의 보급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 시작했던 연구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콜린 캠벨 코넬대 명예 교수님이신데요. 단백질이 너무 중요한 걸 누구나 알고 있죠. 이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중국, 필리핀, 고기를 많이 섭취한 지역과 사람들, 고기를 잘 먹지 않는 식물 위주로 많이 먹는 지역과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가난해서 고기를 많이 먹지 못하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이 어린이들 또 그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급을 할까 이것을 이제 고민하다가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히려 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은 지역과 나라의 사람들이 더 병에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고기를 적게 섭취하고 채소, 과일, 통곡식 위주의 음식을 먹는 가난하고 좀 어려운 그런 지역과 아이들이 더 질병이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나 스터디, 중국 연구라는 건데요. 무려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2,400개의 지역을 조사했기 때문에 뉴욕타임스에서는 역학의 그랑프리다 할 정도로 이 연구 결과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했던 오히려 수의사 출신으로서 동물성 단백질을 더 보급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콜린 캠벨이 이 연구 결과, 자연의 식물, 과일, 채소, 통곡식 위주의 식사가 오히려 더 건강한 거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또 미국의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였던 존 맥두걸도 본인의 건강이 중풍에 걸릴 만큼 10대에 중풍에 걸릴 만큼 건강이 워낙 안 좋은 상태에서 의대를 진학하게 되고 음식과 또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미국은 20% 이상의 단백질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0% 미만 또는 5% 정도의 단백질만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유에서도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모유와 또 우유의 단백질의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사실 성인보다도 갓난아기만큼 단백질이 더 필요한 사람이 없잖아요. 가장 이 성장 발육이 왕성한 시기인 갓난아기조차 모유의 총 칼로리의 5%에서 불과 7% 사이 정도만 단백질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는 소가 먹는 거죠. 송아지가 먹는 거죠. 송아지가 먹는 단백질의 함유량을 봤더니 우유보다도 무려 3배, 4배 더 높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자연의 이치상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면 소는 약 1년 정도면 다 성장하니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사람은 15년 이상, 때로는 20년 가까이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백질의 함유량은 오히려 과한 상태에서 항상 질병의 원인이 되고 여러 암,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이런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고 소량 섭취했을 때 그 결핍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는 일은 사실 요즘 시대에는 없습니다. 단백질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은 콰시오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음식 섭취량이 너무나 부족할 때 이렇게 좀 난민 국가들이 있죠. 음식 자체가 부족한 국가. 그럴 경우에 단백질 결핍증에 걸리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런 병에 걸리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음식 섭취량이 심각하게 부족할 때 단백질이 부족하지 일반 과일, 채소, 통곡실, 콩류, 견과류 이런 음식을 통해서는 결코 단백질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5% 이내로 최소한의 섭취, 기호식품 정도로만 먹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단백질 반, 지방 절반이기 때문에 포화지방을 또 굉장히 많이 먹게 됩니다. 소고기에 있는 단백질은 또 소량은 괜찮지만 항상 우리가 소량만 먹기보다 약간 과하게 먹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을 경우에는 소화 불량된 아미노산들, 단백질들이 생겨서 인체 내에서는 여러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독소가 되기도 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식물의 단백질을
선택을 저는 더 추천을 드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채소에는 단백질이 없을 것 같다 생각해요. 하지만 노광색 채소에도 단백질이 있고 또 버섯에도 우유 단백질보다도 고기 단백질보다도 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이 많이 있습니다. 또 콩도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할 정도로 별명이 지어져 있잖아요. 콩 단백질은 사람이 먹었을 때 굉장히 또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죠. 해조류에도 또 견과류에도 통곡식에도 각각의 이 식물들에는 성분에 맞는 적절한 비율들로 모두 식물성 단백질이 있습니다. 채소를 먹었다고, 채식을 했다고, 식물식을 했다고 단백질이 결핍되지 않고 충분히 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소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 채소와 함께 소화가 잘 되는 양 정도로만 가끔씩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유가 해로운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이제 우유를 선택할 때 대부분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유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유에는요, 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과한 인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지나친 인을 또 빼내기 위해서 칼슘을 분해합니다. 뼈를 더 튼튼하게 하려고 우유를 먹었는데 오히려 뼈에서는 칼슘을 분해하니까 뼈가 더 약해지게 되죠. 골감소증, 골다공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콜린 캠벨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유를 많이 먹는 낙농국가의 여성일수록 더 골감소증, 골다공증이 많았다라는 그 통계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의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약하게 만든다라는 부분에서 해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유의 단백질입니다. 우유에는 카제인 단백질이 주로 들어있는데요. 이 카제인은 그 특성상 열에 응고가 되지 않고 산에 의해서 응고가 됩니다. 마시면 우리 위에서 위산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카제인은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소화가 안 되죠. 소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또 저당 분해 요소가 없어서, 락타아제가 없어서 소화가 안 되는 이유도 있지만 이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됩니다. 우유의 단백질 속에는 베타락토글루불린이라는 성분이 같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사람에게 있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이 됩니다. 모유를 먹는 갓난아기에게는 절대 우유를 먹이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생우유를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아기가 소화를 하지 못하고 또 여러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이 전혀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IGF-1이라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말 그대로 빠르게 성장시킵니다. 사람의 모유에는 사람이 적절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성장 인자들이 담겨 있는데요. 우유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위한 거죠. 그래서 송아지가 빠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 성장 속도에 맞는 성장 호르몬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우유에 있는 성장 호르몬을 먹게 되면 더 성장 속도가 더 빨라져서 조숙증이 됩니다. 빨리 성장한 만큼 빨리 늙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빨리 성장하는 것의 특징으로는 암세포가 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또 죽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유를 많이 먹으면 여러 자가면역 질환, 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토양을 마련하기 때문에 백해무익한 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유는 말 그대로 송아지의 것이기 때문에 소가 먹도록 내버려 두고 사람은 다 자란 어른이 다 자란 이 포유류 성체가 남의 동물의 젖을 먹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이 자연의 질서를 봐도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우유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 존재는 이제 송아지이기 때문에 사람은 우유를 먹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우유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음식이 하나도 없을 때, 이럴 경우에는 자연에서 방목한 동물의 젖, 사냥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불가피한 상황에서 소량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우유를 선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